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건강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늘어나는 척추질환 환자 비수술 치료법은입니다. 네. 우리를 괴롭히는 척추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오늘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해소하는 비술적인 치료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척추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주저 말고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부터 해서 엉덩이, 다리까지 저리고 아프실 텐데요. 네.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저희가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김욱하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척추인데 사실 척추 질환이 제 주변에만 봐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대표적인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은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가 많은데요. 이분들은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걷다가 아파서 앉아서 쉬고 걷다가 앉아서 쉬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디스크의 경우는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대개 한쪽 엉덩이와 다리를 아파하는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런 질환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착증의 경우에도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아플 수 있고요. 디스크의 경우에도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통증이 시작되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에 나서게 되는데 이제 막 통증이 시작된 분이랑 통증이 아주 오래된 분이랑 같은 치료를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단계별 치료법이 있다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 질환도 이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단계 치료가 보존적인 치료고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어서 잘 지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2단계 치료를 받게 됩니다. 2단계 치료는 비술적인 치료법이 되겠고요. 증식 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2단계까지의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3단계 치료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과 척추 유합술 고정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제 보존적 치료, 비수술 치료, 수술 치료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눌 건 오늘 비수술적인 치료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증식 주사 치료부터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는요. 그러면은 일단 치료 원리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다가 주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한 번 맞으면 되는지 아니면 뭐 간격을 좀 두고 맞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고 이 손상된 부위가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서 만성 통증을 유발할 때에
치료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네. 처음에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내 몸 스스로가 이 염증성 반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시켜서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한 달 간격으로 네. 6 내지 10회 정도를 주사 치료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기 전에 네. 보다 간편한 증식 주사로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증식 주사 치료 대상에 포함될까요? 네. 처음 제가 이제 단계별 치료법을 말씀드렸고요. 이 증식 주사 치료는 2단계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를 거듭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때에 이 2단계 증식 주사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신경 차단술이 있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그런 신경 차단술을 받지 않고 이 2단계의 증식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도 이 2단계의 증식 주사 치료로 통증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잘 지내시다가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 우리가 사례 케이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67세 남성분 케이스인데 이분은 목도 안 좋고 지금 허리도 안 좋은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도 이게 증식 주사 치료가 가능한가 보죠? 네네. 이분은 이제 우측 팔과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네. 이제 실제로는 이제 경추에 생긴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경추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하면서 이제 증상이 유발됐던 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1단계 치료인 여러 그런 주사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힘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바로 넘어가지 않고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은 증식 주사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증상이 단계 차근차근 호전이 되어서 현재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 처음 증상이 한 80~90%가 해결되어서요.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만나볼 분은 70대 남성분이신데요. 이 사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가 워낙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들 예. 전화를 얼른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